윤조님 안녕하세요. 진주님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리세요? 아니 지금 방송 켰는데 뭐가 연결이 안 됐는지 송출이 안 돼가지고 뭐 예약으로 잡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만들었어요. 아니 들리세요? 네. 오늘 좀 이상하네 이게. 아 이제 잘 들리죠? 방송이 제가 똑같이 했는데 뭐 예약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다렸는데도 안 되고 해가지고 좀 이상하네 오늘. 시간 없으니까 오늘 또 제가 할 거를 강의할 거를 정리하니까 또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또. 그 짧은 시간 안에, 뭐 기초라고 하지만은 짧은 시간에 다 하려고 하니까 조금 버겁긴 하네요. 그래도, 근데 처음에 제가 강의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소스 리딩 하면서 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진행할게요. 지금 방송도 늦어가지고 10분 지체됐네요, 지금.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객체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샘플도 만들어 봤는데, 근데 언어를 이제 처음 하시면은 조금 하신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객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념 잡고 다음 강의 할게요. 그러니까 객체가 원래 이제 객체를 떠나서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만들어질 때, 예전에 이제 객체 지향이라는 거 없을 시절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 시절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 순서대로 이제 쭉 절차적으로 이제 순서대로 이제 진행되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왜 그러면 객체가 나와야 되냐. 이게 이제 만두 가게 A라는 게 있는데, 만두 가게가 있어요. 만두 가게가 있는데, 이 만두 가게에는 메뉴판이 이렇게 이제 고기 만두, 김치 만두, 새우 만두, 메밀 만두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이 이게 이 네모나게 생긴 게 나중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모양인데, 이제 그까지는 이제 뭐, 알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그까지는 이제 나중에 알게 돼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전자정보 하면서. 하여튼,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만들어가기 하나의 프로그램.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뭐 하는 거냐면, 주문을 하면은, 메뉴가 있는데, 고기 만두 이 네 가지 메뉴에 있는 만두를, 주문을 할 수가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한 개예요, 한 개. 근데, 이제 만두 가게가 잘 돼가지고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이제 2호점을 냈어요. 2호점. 2호점을 내는 거예요. 만두 가게 B라는 게 생긴 거죠. 그리고 또 너무 또 잘 돼가지고 만두 가게 C가 또 생겼어요. 근데 그 가게들은 다 이 프로그램을 이걸 써야 되는 거죠. 만두 가게 주문하는 프로그램을, 만두 주문하는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메뉴를 이제 하나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메뉴를 추가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프로그램 한 개짜리는 이게 메인 프로그램 한 개잖아요. 메인 프로그램 한 개인데, 여기다가 메뉴를 추가하려면 이 메인 프로그램을 이 메뉴를 추가하는 작업을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프로그램을 B 가게도 수정해야 되고 C 가게도 수정해야 되고, 이렇게 각각의 프로그램을 다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 가게마다 가가지고 이 프로그램 전체를 다 수정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그림을 간단하게 그렸는데, 그 프로그램 고쳐야 되는 그 위치에 가서 그걸 고치고, 또 옆에 또 B 가게 가서 또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한 게 객체 지향이거든요. 그래서 객체 지향은 이런 방식으로 해요. 메뉴 가게가 있는데, 메뉴가 이제 선택하는 이라는 게 있고, 메뉴 호치라는 기능을 넣어놓은 거예요, 이 안에다가.
그리고 만두라는 고기 만두, 김치 만두 이런 만두의 어떤 메뉴를 객체로 이렇게 이제 다 분리를 시킨 거죠. 다 분리를 시킨 거예요. 실제로는 뭐 고기 만두 안에는 밀가루하고 고기 속이 들어있는 거고 이렇게 다 쭉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사가 잘 돼가 체인점을 만들어가지고 가게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만두 가게에 있는 메인 프로그램은 손을 안 대도 되는 거죠. 메인 프로그램은 손을 안 대도 돼요. 이 두 개는. 이 메뉴 호출이라는 게서 메뉴에 있던 만두 메뉴에 대한 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만 조정하면 되는 거죠. 메뉴가 예를 들어서 추가가 됐어요. 다른 만두가 추가되면 여기다 하나 추가만 시키고 이렇게 메뉴하고 이렇게 연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전체 메뉴는 추가하기도 쉽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새우만두를 안 해요, 장사를. 그러면 지워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메뉴 호출하면 요 네 개를 다 연결되니까 이 메뉴만 관리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메인 프로그램은 손을 안 대도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객체라는 개념이 나온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근데 이제 보면은 여기 또 의문점이 생기는 게, 그러면 메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고, 메인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만두라는 이제 메뉴를 이렇게 쭉 분리해놨는데, 그러면은 프로그램은 그러면 고기 만두도 만들어야 되고, 김치 클래스죠, 이게. 클래스. 객체니까. 그러면 새우 만두도 만들어야 되고, 메뉴 만두도 다 만들어야 되냐. 그러면 프로그램 또 4개가 생기잖아요. 큰 프로그램 앞에서 이제 어머니 생기는 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큰 프로그램을 이렇게 3개인데 3개만 고치면 되는데, 그러면 메뉴를 쪼개니까 이제 큰 프로그램 2개에다가 메인 프로그램 2개에다가 작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4개를 만들면 총 6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메뉴가 이제 변경이 없을 때는 계속 메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복사해서 이제 쓰면 되는데, 메뉴가 추가될 때는 또 프로그램 또 한 개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옛날에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없을 때는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게 불편하니까 뭐가 나왔냐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나왔어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그래서 만두라는 객체는 뭐만 관리하냐? 이 만두라는 객체가 있어요. 그 안에 만두 종류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두피, 만두소. 그러면 만두 종류는 어디서 관리하냐면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는 거죠. 이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돼가지고 메뉴로 호출하면 이 상점은 고기만두, 김치만두, 새우만두 이렇게 메뉴만두가 있는 거예요. 호출하면 이 안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만두하고 객체가 연결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프로그램이 하나, 둘, 3개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객체 지향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연결됐을 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제 만두 종류, 만두피가 뭔지, 만두속이 뭔지 이렇게만 관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추가를 이제 만약에 메뉴가 추가되면 데이터베이스만 추가하면 되는 거죠. 밑에다가. 데이터베이스에서만 이렇게 데이터를 딱 추가하면 호출하면 여기 있는 새로운 또 메뉴가 불러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개념이라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헷갈리는 분이 또 계실 텐데, 이게 클래스. 지금 클래스하고 메소드 2가지만 잘 기억하면 되거든요. 이게 클래스예요, 클래스. 옵션이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거 그냥 메인 클래스라고, 메인 함수라고 보면 돼요. 쉽게. 메인 클래스. 이 호출하는 거는 메소드예요, 메소드. 호출하는 건 메소드. 메소드라 그래요. 여기도 안에 있는 게 이제, 이거는 객체죠. 만두 객체. 만두 클래스. 이렇게 네모돼 가지고 이렇게 딱 된 건 클래스, 이것도 클래스. 근데 클래스 안에는 이 데이터의 구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메소드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들어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호출하고 메뉴를 줘 하면 메뉴에 대한 정보를 다시 주는 거죠. 그래서
이해 안 되시는 게 클래스에서 뭐 리턴을 했는데 뭐 요청을 했는데 리턴해서 리턴 값을 가지고 뭘 하냐. 흐름을 좀 이해 안 되시는 분도 있는데 이 화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호출하면 만두 정보를 달라고 하면 메뉴 정보를 달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메뉴 정보를 만두 가게 메인 프로그램으로 보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이제 지난 시간에 또 이해 안 되는 게 또 뭐냐면 그 클래스 메소드 막 이런 용어 나오니까 또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용어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그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잖아요. 언어.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뭐 C 프로그래밍 언어, 뭐 이렇게 언어라고 붙이잖아요. 용어를.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이거. 언어라는 거는 문법이 존재하는 거죠, 문법. 한국어는 주어 동사, 주어 목적어 동사, 뭐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문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어도 이 자바 프로그램도 언어이기 때문에 문법이 있어요, 문법.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면 헷갈리고 그래요.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이제 파란색은 자바가 이제 문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맨 앞에 첫 번째 키워드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클래스라고 반드시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 제어자 클래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클래스명인데 클래스명은 개발자가 알아서 짓는 거예요. 이거는 클래스명은. 그리고 이제 중괄호가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이런 타입이 있고 이 구조를 이제 진짜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 구조가 있는데 자꾸 이제 단어가 여러 개 막 섞이니까 다 영문으로 나오거든요. 이 단어 다른 데도 이제 소스를 볼 때 이런 것들 다 클래스명들 다 영어고 뒤에도 막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자바 뭐 그건지 원래 있는 단어인지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이런 구조다. 이렇게 타입으로 된 그 클래스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한자하고 클래스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명하고 익스텐드라는 이 빨간색 테두리 있는 거 있잖아요. 익스텐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요 뒤에 또 클래스가 있고 요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상속 상속이 있을 때 이제 사용되는 이 키워드예요. 익스텐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이렇게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 이거는 이제 키워드니까 클래스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할 때 만든 클래스명을 적고 이건 상속이 있을 때는 이제 익스텐스 적고 그 다음에 상속의 대상이 되는 그 클래스명 이것도 이제 만들어진 개발자가 만든 거겠죠. 클래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임플리먼트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배울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거예요. 인터페이스 클래스를 상속받을 때 쓰는 그 단어예요. 이거는 인터페이스 상속. 상속은 이제 지난 시간 했잖아요. 이게 있는 클래스를 내가 이제 속성들을 가지고 와서 쓰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때 이제 그걸 상속이라 그러는데 인터페이스를 상속할 때 쓰는 게 이 키워드예요. 임플리먼트. 이런 구조라는 거는 딱 기억하시고 그래야지 이제 안 어려워요. 언어기 때문에 잡아도 언어기 때문에 문법이 있다. 이렇게 딱 기억하시고 요 구조는 딱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근데 계속 볼 거기 때문에 조금 보다 보면 다 알게 돼요.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메소드는 이제 맨 앞에 똑같이 접근 제한자가 있어요. 접근 제한자는 네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포블리 말고 계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반환가의 데이터 타입. 여기는 지금 스트링 이렇게 있잖아요. 스트링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스트링, int, 뭐 숫자형, 그 다음에 뭐 객체도 반환할 수 있어요. 객체도.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명인데 메소드명은 이제 개발자가 짓는 거예요. 이름을. 녹색은 다 개발자가 짓는 거예요. 원래 자바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다 개발자가 이제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이름을. 그 다음에 이제 갈로 안에 들은 게, 뭐, 멤버 변수 뭐 이런 용어 쓰는데, 그냥 다 해협에서는 그냥 파라메터라고 불러요. 다 통째서. 파라메터라 그래요, 그냥 파라메터. 어딘가에서 받은 값이 되겠고, 파라메터라고 불러요. 그 값들이 있겠지. 여기는 이제 한 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컴마 해가지고,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컴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반환값이 있는 거, 반환값이 있는 것들은 앞에 이제 리턴이라는 키워드가 붙어요. 리턴. 그리고 이제 반환값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반환 안 해도 되는 거.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소스에. 반환 안 해도 되는 것들은 이 부요 아이디라고 써요. 부요 아이디. 이거는 리턴에 없어도 에러가 안 나요. 부요 아이디 된 거. 부요 아이디. 보이더라고. 이걸 쓰게 되면 리턴을 안 해도 에러 안 나요. 근데 반환값이 있는데 리턴이 없으면 에러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구조는 이렇게 딱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이 구조를 딱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바 엔진이 관련한 거 이렇게 있다는 거. 나머지는 다 개발자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초록색은 개발자가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 거죠, 이름. 이 클래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보다 좀 더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또 빠르게 또 뭐 하느라고.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인터페이스하고 예외 처리하고 IO 입출력 이렇게 세 가지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은 자바 기초는 이제 끝을 낼 겁니다. 자바 기초는 끝을 낼 거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죠. 다음 주에는 이제 전자정보 들어가기 전에 조금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들어가면은 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한 2강이나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원래 타이핑을 하면서 하니까 조금 좀 들여가지고 만들었어요 제가 소스는. 그래서 이 부분만 개념은 이걸로 하고 소스는 금방 끝날 거예요. 제가 미리 타이핑 해놨기 때문에. 자, 그럼 인터페이스가 뭐냐 위에서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임플레먼트 가지고 이제 쓰는 건데 자바가 다중상속을 지원하지 않아요. 다중상속. 그러니까 상속할 때 여기 익스텐지라 해가지고 뒤에 보셨잖아요. 지난주에 만두라는 걸 만들고 만두 서버에서 이제 호출해 만두라는 그 부모를 호출해가지고 안에 걸 막 써봤잖아요. 익스텐지라고 이제 이걸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두 개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두 개. 만두 예를 들어 또 만두 말고 뭐가 있을까? 하여튼 뭐 만두 2 예를 들어서 만두 얘기했다. 이 두 개 클래스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상속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바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만두에 있는 프라이하고 만두 위에 있는 프라이하고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프라이를 호출할지 만두 위에 있는 프라이를 호출할지 자바가 모른다는 거죠.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지원하지 않아요. 이런 거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인터페이스예요. 이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그 문법은 앞에 접근 제어자하고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를 써요. 그 다음에 클래스명을 쓰는데 이건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클래스명은. 이렇게 세 개 키워드로 정의가 돼요. 인터페이스는. 가운데 인터페이스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아까 앞에 보여드렸듯이 그 상속은 익스텐즈고 임플레먼트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건데 이렇게 뒤에다가 인터페이스를 뒤에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터페이스는 한 개, 두 개 이렇게 네 개 쓸 수 있어요. 대신에. 그러니까 상속은 하나밖에 안 되는데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여러 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또 쓸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인터페이스는 이게 이제 뒤에 소스에서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에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인터페이스는.
안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뭐 로직이 들어가지 않아요. 없는 거죠. 로직.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인터페이스는. 이게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바에서 상속이 다중상속을 지원하지 않으니까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이제 자바에 예외 처리가 있는데 그 소스 코드 안에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개발하다 보면 오류가 나와요. 오류가 나오는데 그 오류를 어떤 오류인지, 그럼 오류가 났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게 이제 자바 예외 처리인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좀 많이 볼 거니까 이 키워드를 좀 봐두시는 게 좋아요. 트라이하고 패치, 파이널리로 3개의 단어가 되어 있어요. 트라이 다음에 이렇게 중괄호로 묶고 그 안에 이제 이 안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이 안에 이제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서 트라이하고 어떤 구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짰는데 그 오류가 진짜 뭐 없는 오류들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로직이 복잡하거나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높은 데는 다 이걸 넣어줘야 돼요. 트라이하고 중괄호 한 다음에 캐치라는 걸 넣어요. 캐치. 잡는 거죠. 잡는 거.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이 세션의 종류가 이제 예외 처리를 갖다 이 세션이라고 부르는데 EXCPTION 입세션이라는데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 많아요. 많은데 여기는 지금 이제 이 숫자 영어로 나눌 수 없다는 것만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 입세션 되게 많은데 그거는 이제 나눠서 할 때도 있고 통쳐서 할 때도 있어요. 뭐 통친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션이라는 객체도 객체예요. 객체 오류를 감지하는 객체예요. 쉽게 말해서 이것도 부모가 있고 요 밑에 이 세션들이 많이 책에 보면 나와요. 나중에 이제 자세한 건 책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션 밑에 이제 달린 자식들이 많아요. 되게 어떤 이 세션 어떤 이 세션 이거는 이제 책에 보면 막 인터넷 뒤져봐도 많이 있고 막 이 세션 밑에는 이게 제일 부모거든요. 조상이에요. 조상 밑에 이제 자식들이 많아요. 되게 몇 대 자식까지 있어요. 쫙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최고 조상으로 이제 해놓으면 이렇게 다 해놓으면 자바에서 오류 나는 것들은 다 나와요. 근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숫자 영어로 나눌 수 없는 것만 내가 따로 뭔가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오류는 내가 따로 처리할 게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특정 이섹션을 이렇게다가 명시적으로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션 이것도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오류를 여기서는 자바에서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떤 오류인지 잡아내는 게 캐치, 트라이, 캐치 이렇게 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이널리는 조금 틀린데 이렇게만 써도 돼. 파이널리 없이 여기까지만 있어도 돼요. 여기까지. 이건 없어도 돼. 이건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그 파이널리는 이 프로그램 수행하고 오류가 났어요. 오류가 나도 그 이후에 뭔가를 처리할 때 무조건 수행되는 거예요. 무조건 파이널리는 이 프로그램이 무조건 끝에는 무조건 실행이 돼요. 파이널리 안에 들은 것들은 그럴 때 이제 파이널리 쓰는 거예요. 파이널리는 무조건 실행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는지 검증할 때 트라이, 캐치 쓰는데 트라이 안에 소스는 트라이 안에 캐치 사이에 들어가고 어떤 이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거는 캐치 사이에 중괄호 사이에 뭔가 처리할 거 오류가 났을 때 처리할 거를 집어넣는다. 그리고 오류가 안 나도 무조건 이 소스는 오류가 안 나도 파이널리 안에 들어가면 이거 무조건 실행한다. 있는 것도 무조건 안에 실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밑에 나눴죠. 영어로 나눌 수 없는 걸 잡을 때
보루를 잡을 때 이 목을 쓴다는 거.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섹션 간단하게 뭐 질문 받을까요? 넘어갈까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또 한 개 남았기 때문에. 그 다음 마지막인데, IO 입출력이라고, 자바 이제 개발 이제 처음 이제 접하고 실무 이제 개발하다 보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IO 입출력. 파일을 만들고,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파일을 생성하고, 엑셀 파일에 읽어드리고, 엑셀 파일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다운로드하고,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제일 이제 상위에 있는 게 이제 자바 파일 이제 입출력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 이제 자바 파일 입출력이고, 이거 말고도 이제 라이브러리도 있어요. 좀 쉽게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라이브러리 이제 사용법도 알아야 되고 해요. 그런 것들. 이거는 이제 전자정보 들어가면 많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자세하게 할 거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어떻게 되는지 뭐 구경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은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제 소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조금 코딩을 조금 해놨어요. 이거 이제 인터페이스 할 건데,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인터페이스 1이라는 걸 들어가 볼게요. 미리 만들어놨어요. 만두 인터페이스 1. 그럼 여기 보면은 만두 인터페이스 1을 보면 보이드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이드 리턴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되냐면 안에 이제 구현체가 없어요. 어떤 이제 뭐 메소드다 선언만 해놓은 거예요. 그냥 인터페이스는 구현한 내용이 없잖아요. 이런 거다. 이런 메소드가 이 인터페이스에 있다. 이게 끝이에요.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 2도 제가 만들었는데 인터페이스 2도 보면 이렇게밖에 없죠. 다른 것도 쭉 달아놔도 다 똑같아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전자정보의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처음 나왔을 때 1.0 때부터 제가 썼거든요. 대충 어디에 뭐가 있는지 대충 알아요. 저는 이게 뭐냐면 어떤 분류 공통 코드라는 게 있고, 그냥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 안에 이제 있는 이게 인터페이스가 돼 있죠. 보면은 다 없잖아요. 지금 다 선언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거. 이렇게 선언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자, 그럼 제가 이제 인터페이스 1을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쓰냐, 그러니까 임플리먼트로 이제 상속한다 그랬잖아요. 인터페이스를 쓴다 그랬잖아요. 이 두 개를 제가 입력해 놨어요. 1, 2. 두 개 다 하겠다는 거죠. 두 개 다 받아서 쓰겠다는 거죠. 근데 보면, 인터페이스 2에, 예를 들어서, 크라 2가 없으면, 이게 없으면 에러 나요. 이 틀리면, 이 메소드명하고, 호출할 때 쓰는 메소드가 틀리면 에러가 나요. 없으면. 뭐 메소드도 마찬가지지만, 마찬가지지만, 이제 에러 나. 뭐 에러 빨갛게 나죠. 이게 똑같이 이제 거기 있는 걸 그대로 써야 돼요. 그리고 구현은 똑같은 메소드를 이제 받아서 구현은 이제 그 안에 이제 상속받은 클래스에서 이제 구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로직을 쓸 건지 구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상속을 여러 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밑에 한 개로 할 수도 있고, 한 개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두 개로 해가지고 두 개 되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서 메인 함수는 이제 실행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객체를 이렇게 선언하고, 근데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긴 한데, 이 클래스를 밖에 파일 한 개, 클래스를 한 개 만드는데, 요 안에 또 클래스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써도 돼요. 이거 뭐 이너 클래스라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면 컴파일이 될 때 파일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 파일, 그 다음에 요거 또 클래스로 된 거 파일, 요 밑에 또 클래스 된 거 파일이 분리돼 가지고 컴파일이 돼요. 컴파일이라는 거는 자바 소스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이다. 그게 컴파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이 파일들이 분리돼요. 이 안에 있는 클래스들이.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나의 소스로 있지만 컴파일하면 딱 분리가 돼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요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캣이라는 객체를 여기다가 new 해서 선언했어요. new 해서 선언하고 c라는 변수에다 담았어요. 그 다음에 c에 있는 c가 이거죠. 캣이죠. 캣이 있는 크라이하고 크라이를 호출을 했어요. 호출. 아까 그 객체 그 설명드릴 때 그랬죠. 메뉴로 달라 하면은 그 메소드에 가서 이제 그 클래스에 가서 이제 그 메소드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턴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기는 리턴은 받진 않았죠. 이 보이드라고 썼기 때문에 보이드는 리턴 안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1, 2가 이제 실행돼 가지고 여기 프린트가 이제 여기서 찍히는 시스템 아웃 프린트가 리턴 안 하고 찍은 거죠. 근데 만약에 보이드 안 하고 리턴을 하겠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리턴 해가지고 이 함수 그대로 써도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돼요. 스트링 안에서 한다거나 리턴이 아니라서 안 되죠. 그럼 여기다가 일단 리턴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 이제 좀 배울 수 있는 게, 자, 스트링에다가 스트링 하지만 바로 리턴해도 되거든요. 선언 안 해도.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자 보시면 여기 에러가 나죠. 이 왜 에러 나냐면 여기 있는 인터페이스 클래스에 스트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입도 다 맞춰줘야 돼요. 인터페이스는 여기 이제 여기를 이제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이걸 저장해야 이게 에러 안 나요. 이렇게 에러가 안 나죠.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C를 이제 찍으면 똑같이 이제 이게 야옹야옹 나올 거예요. 야옹야옹 나오죠. 근데 아까는 위에 나왔는데 지금 밑에다가 해놓으니까 밑에 나왔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소스를 나중에 공유하는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공유 거기다가 해놓고 해보셔도 돼요. 이걸 많이 바꿔봐야 돼요. 지금 간단하게 보이는데 원리는 다 들어있어요. 안에 원리는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바꿔보고 해보고 바꿔보고 해도 원리는 다 이해되는 거예요. 원리는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exception, 아까 exception 나는 거 똑같이 이제 파워포인트는 그대로 이제 실행돼 있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여기는 제가
하나 더 추가해서 프린트하는 거를. 그럼 보면 4로 0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났어요. 지금 에러 났는데, 그 에러가 났으니까 이 안에 실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러가 났으면 C에다가 1을 대입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파이널리는 무조건 실행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C에 마이너스 1이 대입이 되고 나서 파이널리에서 이제 찍어보니까 C가 뭐가 들었나 찍어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찍힌 거예요. 이렇게 에러가 나면 마이너스 1이 찍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에러 안 나게 0으로 나누지 말고 4로 나눠보죠. 4로 한번 나눠볼게요. 어떻게 되나? 일이 나오죠. 1. 마이너스 1이 아니고 1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다시 3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1이죠. 근데 3으로 나누면 소수점도 있잖아요. 소수점이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 int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정수만 이제 표현하는 타입이잖아요. 데이터 타입. 그래서 제가 전에 앞에 이제 타입 설명드릴 때 이건 안 알려드렸는데, 플롯이라는 걸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1.0 이렇게 나오죠. 소수점은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뭐 많이 나올 텐데, 이렇게 나온 게 이게 또 포맷이라는 것도 해주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오류가 안 나면 실제 C 값이 나오니까 그렇게 딱 지키는 거죠. 턴 값은 메소드를 호출한 곳으로 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여기서 제가 좀 늦게 봤는데, 리턴된 값은 호출한 곳으로 오는 거죠. 리턴 값은 내가 여기서 호출했으면 일로 오는 거고, 또 여기서 또 다른 걸 또 호출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임플리먼트 이게 캣이라는 클래스에 다른 걸 또 호출하면 다른 클래스에 있는 것도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럼 호출한 곳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이거 이런 게 이제 헷갈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헷갈리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거 여기다가 캣이라는 클래스에다가 만두라는 걸 만들고, 만두는 했었잖아요. 앞전에 만두는 만들고, 여기다가 만두 트라이 A라는 걸 호출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프라이라는 메소드가 호출되면 이 만두 클래스에 가서 값을 이제 A라는 걸 어떤 건지 이제 그 실행한 다음에 요 자리에 딱 리턴해 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딱 이 프린트 할 곳에다가 리턴해 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뭐 찍고 A는 무슨 마인드인가 하고 그 다음에 내용 찍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메소드로 호출하는 곳에 값이 오는 거예요. 박종성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 세션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연습이니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제 코딩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이제 내용이 되게 많을 거예요. 많으면 이제 거기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어떤 일을 수행할 건지 이렇게 캐치 안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션이라는 거, 이게 제일 이제 조상인데, 최고위 할아버지인데, 요걸로 해도 돼요. 요걸로. 그럼 요걸 한번 나눠볼게요. 똑같이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소점이 나왔고, 이 int로 원래 있었으니까 똑같이 나와요. 볼게요. 마이너스 그대로
오류 났다는 거죠. 근데 오류를 이제 이런 것도 많이 해요. 오류를 이제 자세히 보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자세히. 지금은 이제 C라는 거에다가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요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 이제 어떤 오류인지 자세히 보고 싶을 때는 이 섹션이라는 객체 E 있잖아요. E. 요걸 여기다가 뒤에다가 적어주면 많이 나올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히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나오죠. 제로로 나누면 안 된다는 우리가 이제 딱 지켜요. 이렇게 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하고 예외 처리 요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 가볼게요. 파일, IO 파일. 자, 이게 이제 파일인데 요거는 이렇게 있다는 것만 일단 봐주세요. 왜냐면 요대로 다 쓰지는 않아요. 요거보다 좀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자정부 실제로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많이 해볼게요. 여러 가지로. 이거 지금은 이제 파일 한 개만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여러 가지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이런 게 있다. 파일도 이제 자바가 자유자재를 컨트롤 할 수 있다. 그거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게 있어요. 파일 아웃풋 스트림. 이거는 이제 파일에 이제 파일에다가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 때 쓰는 거예요. 파일을 만들 때 파일 아웃풋 스트림 해가지고 뒤에 이제 어디다 만들 건지 폴더 경로하고 파일명까지 이렇게 다 입력해야 돼요. 폴더명, 파일명 다 입력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텍스트는 어떻게 쓸 건지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라이트라는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파일이 생겨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지금 C 드라이브 밑에 푸른달 밑에다가 이제 아웃풋 텍스트라는 걸 이제 만들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C 드라이브 밑에 푸른달 밑에 지금 제가 연습한다고 이걸 지울게요. 지우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C 15분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이걸 실행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실행된 거예요. 실행되면 탐색해 가보면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파일이 만들어졌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제 텍스트 파일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돼 있고 닫고 또 하나가 이거는 파일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에 있는 내용을 불러올 때는 이렇게 해요. 파일 리드라는 이제 객체를 써요. 파일 리드라는 클래스. 파일을 만들 때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의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쓰는 거고 파일을 읽을 때는 파일 리드라는 거 가지고. 네, 이것도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일단 요거 많이 쓰는 거니까 이렇게 아시면 돼요. 파일 리더. 그럼 어디 있는 파일을 읽을 거냐? 아까 금방 만든 프롬달의 아웃풋의 텍스트에 있는 파일을 읽을 거예요. 어떻게 읽냐면 파일을 읽는데 한 줄씩 읽는다. 한 줄씩.
자,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 나오죠? 좀 전에 이제 만들었던 텍스트.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또 트라이로 돼 있잖아요. 트라이 캐치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두 번째 캐치를 보면 캐치가 이게 두 개 쓰 있죠. 이렇게 할 때는 아까 제 최상위 이제 그 예외 처리 이제 객체가 이실션이라고 그랬는데 상세하게 이제 하려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밑에 자식들로. 이거는 파일라 파운드 이실션이잖아요. 그러면 파일이 있는지 파일이 없으면 나오는 이실션이 이게 파일이 없으면 볼까요? 같이 다 공급되는 거예요 지금. 예외 처리하고 다 같이 공급되는 거죠. 여기다가 파일 없음 이렇게 저장하고 아웃풋은 있는 걸 확인했잖아요. 지금 나왔으니까. 이근데 아웃풋에 1 하고 저장해요. 1은 없잖아요. 지금 만들어진 게 1은 없잖아요. 이게 1에 하고 저장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실행해 볼게요. 어떻게 되나. 파일 없음. 파일이 없음. 파일 not found니까 여기로 들어온 거죠. 여기 캐치 안에. 그래도 파일 없음이 찍힌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원래는 이제 찍혀야 되는데 이것도 찍어보려면 이렇게 찍으면 돼요. 똑같이 어떤 에러인지 나와요. 좀 자세하게. 파일은 요걸로는 좀 부족하고요. 요런 게 있다는 거 자바가 파일 관리도 된다. 만들고 생성하고 어, 읽어드리고 이런 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많이 부족하고 실제로 이제 전자정보 프레임 프레임을 이제 할 때 제가 다른 거 다 많이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고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그때 또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거 이제 기본적인 이렇게 자바가 관리할 수 있다. 파일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워지는데 재밌어요? 다행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항목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요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내용은 빠뜨리지 말고 이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 빠뜨리지 말고 반복해서 좀 숙지를 하셔야 돼요. 어려운 것들은 지금 안 해도 돼요. 이것만 일단 딱 머릿속에 잡아 놓으면 나머지는 이제 추가거든요. 추가 옵션이 옵션. 요 기본적으로 요거는 다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장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바 이제 기초는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책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책을 보시려면 제가 이제 강의가 이제 짧은 시간에 다 하려다 보니까 이제 내용 면에서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거 이제 파트가 많잖아요. 책에 보면 뭐 인터넷에 보면 파트가 많은데 그 파트 다 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양이 지금 다 해도 그거 다 써먹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설정해 놓은 이제 항목들만 그 항목에 대해서만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책으로 이제 더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은 뭐 사이트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그런 데서 또 더 추가로 공부하시고 이제 옆으로 넓히지는 마세요. 지금 옆으로 넓히지 말고 요것만 좀 깊게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은 요것만 좀 깊게 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옆으로 넓히는 거는 나중에 이제 중급이나 고급 갈 때 해도 되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까지만 하면 돼요. 요거 가지고 깊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났네요. 뭐 질문할 거 있으면 하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하세요. 이제 객체의 개념은 이제 이해되시죠? 소프트웨어도 계속 발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생긴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더 발전돼 가지고
이게 점점 이제 뭐 AI 나오고 이제 빅데이터 나오고 이러잖아요. 더 발전되니까 이제 이런 것도 점점 이제 더 발전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발전이 될지 저도 잘 감이 안 오는데 엄청 발전되겠죠. 자, 요거 어, 자바 프로그램 언어도 문법이다. 이거 숙지하시고 이 틀 구조를 딱 주어 동사 목적어처럼 딱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안 헷갈려요. 막 영어로 나열돼 있어가지고 막 헷갈리거든요. 이게 진짜 뭐 뭔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파란색, 빨간색 이런 구조라는 것만 아시면 요렇게 생겼고 나머지 거는 개발자들이 다 만드는 거네. 그러면은 몇 개 없잖아요. 퍼블릭 클래스 이렇게 생긴 거, 퍼블릭 클래스 그다음 익스텐드 있는 거, 퍼블릭 클래스 익스텐드 임플레먼트 이거 끝이잖아요. 몇 개 안 돼요 단어. 근데 막 중간중간에 막 들어가 있어가지고 헷갈리거든요. 막 어려워지거든요. 그냥 실제는 이렇게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전자정부 들어가면서 이제 다 보여드릴 텐데 다 구조가 다 이래요. 자, 이거는 좀 전에 공부했던 거 상속받고 또 인터페이스에서 또 상속받고 그 안에 이제 내용 여기는 이제 아까 요거는 이제 아직 안 했는데 여기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결해서 불러오는 거 뭐 그런 거예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보면은 구조가 같잖아요. 포블리, 타입, 메소드, 파라미터 그죠? 다 그래 다 그래. 포블리 리턴하는 거 메소드명 파라미터 끝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익셉션 아까 중에 예외 처리하는 거 요런 방식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쓰면 이렇게 여기 다예요. 근데 여기 막 영어가 많이 쓰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게 다 똑같잖아요. 포블리 보여드리면 메소드명 파라미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머릿속에 확실히 입력하십시오. 그러면은 다 보여요. 나머지는 다 보여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할 거 없으시죠? 자, 주말인데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